안녕하세요, 제이스입니다. 오늘은 영상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메일로 유학 관련된 문의 오는 수보다 지금 구독자도 그렇고 좋아요 수가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구독을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뉴질랜드 조기 유학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원래 이 채널이 이런 조기 유학에 관련된 내용만 올리는 게 아니고, 원래 저의 최초의 목적은 언어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지금 언어 수업, 그리고 이제 멀티링구얼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다뤄볼까 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유학 관련된 그런 상담도 꽤 오고 있어가지고 제가 항상 똑같은 말들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아무래도 그분들한테 상담을 하기 전에 한번 영상을 쫙 보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건 이해가 될 테니까 그 이후에 그런 상담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이 채널이 이렇게 시작이 된 건데요. 요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문의 메일이 좀 많이 오고 있는데요. 제가 일일이 솔직히 답을 다 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제가 이제 한글을 치는 것도 그렇게 속도가 빠르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이메일을 답변을 하면 최소 워드 파일에서 한 장 이상, 심지어는 3장까지 갈 그 정도의 분량으로 메일을 쓰는데요. 한 번 쓰게 되면 이메일이 제가 2시간, 3시간씩 걸려서 솔직히 일일이 다 답하기는 좀 힘든 지금 실정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 질문들을 보면 제가 지금 이미 올려놓은 영상들을 보면 다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요. 제가 올려놓은 영상을 다 보고 나서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상담을 요청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영상 설명란에도 써놓았듯이 상담은 유료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많은 질문들이 질문 내용들이 거의 비슷해요. 예를 들자면 학비가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리고 생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근데 그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미 언급해 놓은 거기 때문에 영상을 다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학교가 중고등학교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따지면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그래서 이쪽을 대상으로 좀 질문이 오면 좋은데, 어떤 분들은 대학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초등학교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대답은 해드릴 수 있는데, 솔직히 하나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거에 연관된 것까지 다 설명을 해야 돼서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되는데, 이거를 제가 무료로 다 진행하기에는 지금 질문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든 상황이고요. 대학교 관련해서는 뉴질랜드로 중고등학교로 유학을 오고, 그리고 제가 관리하는 학생이 된다면 대학교까지도 제가 서포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뉴질랜드 대학교 입학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물론 12학년 때 유학을 와서는 종합대학을 들어가기는 쉽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항상 추천하는 거는 한국의 중학교 2학년 때쯤, 아무리 늦어도 중학교 3학년 때쯤 뉴질랜드로 유학을 온다면 뉴질랜드에서 대학을 가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입학은 쉬워요. 입학은 쉽지만 그래도 공부를 해야지만 졸업을 하는 거니까 요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꽤 많은 한국 부모님들은 이제 한국의 그런 실정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대학 입학이 좀 힘들고, 졸업은 입학에 비하면 좀 쉬운 편이어가지고 입학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데, 뉴질랜드로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쯤 유학을 온다면 대학교 들어가는 데는 제가 봤을 땐 지금까지 종합대학을 못 간 애들이 없어요. 본인이 다른 요리 학교를 가고 싶어서 간 경우는 있어도 종합대학을 가지 못한 아이들은 지금까지는 없거든요. 그리고 문의 받았던 질문 중에 아이가 셋인 분이 있었는데, 만약에 아이가 셋이라면 그냥 이민을 오시는 게 비용이 훨씬 적게 들 거예요. 그리고 또 학부모님이 같이 동반해서 오려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영어가 정말 유창하시면 초기에 정착한 데도 정말 문제가 없지만, 영어가 그렇게 유창하지 않다면 아이도 학교 생활 적응하기에 힘든데 어머님이나 아버님도 뉴질랜드 생활이 그렇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처음부터 장기로 그렇게 유학을 보내기보다는 한 달, 2달 정도 단기로 한번 뉴질랜드 그런 학교 시스템을 체험을 해보고, 그래도 정말 뉴질랜드가 마음에 들고
뉴질랜드 학교가 괜찮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유학을 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에 장기로 유학을 와서 뭐 잘 되면 그냥 쭉 유학을 하면 되지만 간혹 가다가 적응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 뭐 정말 뭐랄까 스스로 혼자 뭔가를 잘하고 뭐 독립적인 아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적응을 못한 경우도 예전에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되고, 한국에서 좀 덜렁덜렁 대고, 그리고 뭐 어머니나 아버지가 도움을 주질 않으면 잘 못하는 아이, 그래서 막 처음에 유학을 보낼 때 걱정하셨던 분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뉴질랜드 와서 생각보다 생활을 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상당히 놀랐는데, 한국에서 걱정되는 아이가 뉴질랜드에서 못한다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한국에서 잘했던 아이가 뉴질랜드 온다고 꼭 잘하는 것도 아닌 것도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장기로 먼저 보내는 것보다는 한 달, 두 달 먼저 체험을 한번 해보고 정말 마음에 들면 장기로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니까 그 점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물어보시는 게, 그렇게 처음에 단기로 공부하다가 뉴질랜드 현지에서 장기로 바꿀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그건 가능한 거거든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단기 이미 끝났으니까 나머지 이제 장기 비용에 대해서는 이제 학비라든지 홈스테이 비용을 지불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장기 학생 비자를 신청하면 되니까 그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뉴질랜드 유학을 와서 종합대학을 가는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9학년, 10학년, 한국으로 따지면 중학교 2학년이 가장 좋고요. 한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초에 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뉴질랜드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종합대학에 들어갈 때는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뭐 어떤 경우에는 뭐 한 학년을 더 낮춰서 이렇게 와서 뭐 1년을 더 공부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가능하다면 시간을 너무 질질 한국에서 끌지 말고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이 가장 좋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뭐 중학교 3학년이 낫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뭐 부모님들이 결정하셔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뉴질랜드 학교도 이제 사립도 있고 공립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공립이거든요. 근데 공립이 저희 학교만 얘기를 한다면 다른 학교에 비하면 상당히 시설이 신식이어서 괜찮은 편인데, 보통 이제 저희 자매학교, 일본에 있는 자매학교나 대만에 있는 자매학교 그 학교 관계자분들이 와서 보면 좀 착각을 하세요. 딱 봤을 때 사립인 줄 알고. 그래서 사립학교가 맞죠?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공립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다들 놀라시는 게, 학교 시설이, 근데 그분들 학교는 다 사립인데 본인들 학교보다 훨씬 좋아가지고 많이 좀 놀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뉴질랜드 공립이나 사립이 비용에서는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사립 같은 경우에는 공립에 비하면 한 2배 이상, 2배에서 2.5배 정도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공립과 사립의 큰 차이는 학생 수가 아무래도 사립은 좀 적어요. 아시아 학교에 비하면 학생 수가 많이 적은 편인데요. 그래도 뉴질랜드 안에서 사립과 공립을 비교하면 아무래도 사립이 학생 수가 좀 적은 편에 속하니까 그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비용에 문제가 없다면 뭐 사립도 괜찮지만, 공립의 그런 교육의 질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유학원을 통해서 뉴질랜드로 유학을 보내려는 이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유학원을 가게 되면 유학원 분들도 영리를 취하는 그런 그게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학비가 높아야 그분들의 수입도 높아지기 때문에 사립을 많이 추천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립을 추천해도 아무래도 오클랜드에 있는 공립학교가 다른 지역의 공립학교보다는 학비가 조금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오클랜드로 추천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받은 문의 이메일 중에 하나가 그 장학금이 있는지 물어보신 어머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공립은 장학금이 없어요. 공립은 뉴질랜드 학생들은 학비를 내지 않고 그냥 기부금 형식으로만 내기 때문에 딱히 거기에 대한 장학금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근데 사립 같은 경우에는 뉴질랜드 학생도 사립이면 이제 학비를 상당히 많이 내는 편이에요. 근데 외국 학생 같은 경우에는 뉴질랜드 아이들이 내는 거에 비하면 한 2배 이상 좀 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립은 아무래도 들어가는 비용 그런 항목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공립에 비하면. 그래서 사립에는
뭐 장학금을 주는 그런 제도가 약간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외국 학생들끼리 그런 뭐 경쟁을 해서 받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뉴질랜드 학생과 같이 이렇게 경쟁을 해서 거기에서 뽑혀서 그렇게 장학금을 받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한국 학생 중에도 영어가 정말 유창하다면 한번 시도는 해볼 수 있는데, 여기서 유창하다는 거는 한국에서 그냥 영어 시험을 뭐 잘 보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영어를 토론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한번 도전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면접을 봤을 때 영어를 그냥 외워서 그냥 답만 하는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화가 진행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장학금을 당연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리고 또 다른 문의 메일 중에 집을 구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었는데, 집을 구하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단지 그 집을 구했을 때 마음에 들지 안 들지는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좀 힘든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들의, 그러니까 집을 구해달라는 분들의 이제 제가 재정 사항을 정확히는 모르니까 어떤 분들은 뭐 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정말 좋은 집을 뭐 있어 가지고 딱 보여드리면 너무 비싸다고 하신 분이 있고, 또 저렴한 곳을 원해서 저렴한 거가 있으니까 한번 보실래요 했을 때도 너무 좀 집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직접 오셔가지고 뭐 처음에 한 달 정도는 그냥 에어비앤비 같은 데서 머무르시면서 집을 좀 직접 보시고 고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뉴질랜드 그런 부동산이 한국 부동산 같지는 않아서 집을 많이 그렇게 보여주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뉴질랜드는 모든 게 다 비용이에요. 시간이 들어가는 게. 그리고 제가 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받는 거는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뉴질랜드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그 모든 서비스가 다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그런 유료 상담도 약간 그런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한국에 와서 한국에 한 3주 정도 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상담 요청을 했어요. 그분들 중에 정말 뉴질랜드로 아이들을 보내려고 했던 분은 그다지 많지 않았고, 그냥 한번 들어나 볼까? 입소문을 통해서 저에 대해서 들은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연락이 와서 한번 상담을 해봤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다 응해드렸는데 하다 보니까 대화를 해보면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이분이 정말 아이를 뉴질랜드 유학을 보낼 분인지 아니면 그냥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려는 건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원래 해야 할 일들을 다 못하는 뭐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많은 분들이 그런 상담을 요청을 하니까 제가 시간이 감당이 안 되고, 한번 상담을 하다 보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 3주 동안 제 개인적인 일을 못 본 적도 좀 있었어요. 그리고 20대 학생 같은 경우에는 뉴질랜드로 뭐 유학을 온다거나 아니면 어학연수를 온다거나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문의를 하는 그런 부모님도 계셨고, 그 이후부터는 그런 저희 학교에 관련된 게 아니면 다 이제 유료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유료 상담을 하니까 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요청을 하는 게 없어져서 저한테는 상당히 편해졌거든요. 제가 하는 유료 상담은 물론 이제 유학원에서 들을 수 있는 내용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저에게 상담을 하기 전에 일단 제가 올려놓은 영상들을 다 보면 유학원에서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은 거의 다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유학원에서 듣지 못하는 얘기, 유학원에서 해주지 않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다 보면 이제 유학원을 이제 볼 수 있는 눈도 생기실 거예요. A 유학원을 가면 이러이러한 학교들을 이제 소개시켜 드릴 테고요. 또 B 유학원을 가면 또 이러이러한, 그리고 C 유학을 가면 또 이러이러한 그런 학교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몇 군데 유학원을 가다 보면 공통적으로 이제 추천하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학교는 보통은 학비가 좀 비싸요. 그리고 한국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다수의 유학원에서 추천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오클랜드의 어느 학교 가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의 한국 학생이 있는 학교도 있으니까 그것도 정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료 상담을 받으면 유학에 관련된 비용은 확실히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관리하는 학생이라면 그 학생이 뉴질랜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뉴질랜드 대학을 가든 어느 나라 대학을 가든 제가 다 지원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따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이게 지원이라는 게 대학 관련된 그런 컨설팅도 같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런 점에서 좀 많이 이제 심려를 안 하셔도 충분히 아이가 어느 나라에 있는 대학이든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전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유튜브 채널이 우리 학교를 홍보하는 그런 채널이 아니고요. 제가 하고 있는 그런 수업이라든지 그리고 뭐 멀티링구얼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일단 그게 먼저 추가되고요. 뭐 이제 수업 관련된, 그러니까 언어 레슨 관련된 이제 그런 영상도 올라가게 될 텐데요. 앞으로 한 두세 개 정도가 이제 조기 유학에 관련된 내용일 테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언어 수업들이 뭐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그리고 이제 비한국어권 아이들한테는 한국어도 지금 가르치고 있고요. 뭐 제가 가르친 경험은 10년 이상이 넘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가르쳤지만 뭐 대만이라든지 홍콩, 그리고 뉴질랜드, 프랑스에서도 가르친 경험이 있으니까 혹시 뉴질랜드로 유학 오기 전에 뉴질랜드 학교에서 쓰는 그런 영어 표현이라든지 그런 영어를 좀 배우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뉴질랜드 학교에서는 제2 외국어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수업을 미리 준비하고 싶다 그러면 뭐 그거에 대해서도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사소한 그런 문의는 제가 일일이 메일로 답변 드리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것도 좀 이해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저한테 메일을 보내시기 전에 제 영상들 한번 다 보시면 아마 궁금한 것들은 대부분 해소가 될 테니까 정말 영상들을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그런 메일도 꽤 있어요. 너무 간단하게 그냥 요구하는 식으로만 메일을 보내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절대 답을 못 하고요. 저에게 메일로 길게 설명해서 보내주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사소한 영역을 벗어난 조금 더 이제 깊은 내용을 물어보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그래도 시간이 되면 좀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했듯이 타이핑 치는 게 한글이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서 힘들어서 정말 답변을 보냈는데, 답변을 받으시고 아무런 뭐 고맙다는 그런 말조차도 없으실 때는 제가 조금 많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간혹 저한테 다시 이제 감사하다는 그런 또 메일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제가 좀 더 정보를 주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는 또 이렇게 또 이 메일이 많이 오면 제가 좀 힘들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일단 상담은 유료라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잡동사니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또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